안녕하세요. 멜멜책이랑입니다. 오늘 수업은 글씨를 편하게 잘 쓰기 위해서 내 손에 이 필력을 최대치로 올리는 선긋기 연습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거예요. 우리 교재 31페이지에 보시면 손에도 밥을 주고 일을 시켜라 라고 나와 있어요. 글씨도 밥심이 있어야 된다 이건데요. 글씨를 쓸 때 보면 세로액이 잘 내려오다가 끝에서 이렇게 휘어지는 분들 있죠. 가로액도 끝에서 휘어지고요. 이 손이 끝까지 힘을 안정되게 내 의도대로 내가 가려는 방향 쪽으로 끌고 가는 힘이 받쳐져야 되는데 중간에 힘이 딸리니까 손의 필력이 딸리니까 획이 흔들리고 휘어지는 거거든요. 글씨를 쓰는 힘, 이 필력은 힘이라고 해서 꾹꾹 눌러서 쓰는 그런 힘이 아니고요. 편안하게 쓰는데 흔들림 없이 안정감 있게 글씨를 쭉쭉 차고 나가듯이 여유 있게 써지는 힘을 말해요. 우리 몸도 든든하게 밥심이 없으면 달리기도 힘들고 못하는 것처럼 이 글씨도 손에 필력이 부족하면 글씨를 제대로 쓰기가 잘 쓰기가 힘들거든요. 손에 밥도 안 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쓰기 전에 먼저 손에 밥을 줘야 되는데 매일 5분씩만 밥을 주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됩니다. A4 용지나 줄 없는 무선 노트면 되는데 종이 연필은 다 준비되셨죠? 긴 선 긋기 하나, 그리고 짧은 선 긋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먼저 긴 선 긋기를 해볼게요. 저는 교재에다가 바로 그어 볼게요. 종이 한 면이 꽉 차게 긴 선을 그어줍니다. 선이 울퉁불퉁하지 않게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울퉁불퉁하지 않게 최대한 반듯하게 나오도록 그어주는 거예요. 이 연필은 지난 수업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HB나 B 연필이면 됩니다. 저는 영상에서 지난번 영상 보니까 너무 흐려서 화면에서 잘 안 보인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한우 수업 시 사비 연필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 사비는 진해서 영상으로도 잘 보이실 거예요. 근데 미술용이라 글씨 쓰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HB 또는 B 연필로 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잘 그으셨죠? 같이 연습하시는 거예요. 가로선을 긋고 나면 세로선도 긋고 또 대각선도 양방향으로 똑같이 그어줍니다. 이때 자세는 손목만 깔딱깔딱 하는 게 아니고 글씨 쓸 때랑 똑같아요. 우리가 글씨를 이렇게 쓰지는 않죠. 손과 팔이 선을 따라서 동시에 같이 이동을 합니다. 종이 위에 손바닥 측면이 닿은 상태로 지난 시간 우리 펜지는 자세 배웠죠? 똑같아요. 가볍게 밀면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속도를 조금 빠르게 선 하나를 1초나 2초 정도에 긋는 속도로 빠르게 긋고요. 요게 좀 익숙해지고 나면 조금씩 천천히 나중에는 선 하나가 (7초) (8초) 정도 걸리게 아주 천천히 그어줍니다. 이 선긋기 할 때 핵심은 속도를 일정하게 긋는 거예요. 이 빨리 그었다가 중간에 주춤했다가 그러지 말고 일정한 속도로, 그리고 이 시작과 끝은 날아가지 않게, 날아간다는 게 선 끝을
이렇게 휙 하고 버리듯 끝내지 말고요. 정확하게 단정하게 끝마무리를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이미 교재 보시고 이 선긋기 연습을 예전에 다 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분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선을 빨리 긋는 게 더 어렵던가요? 아니면 천천히 느리게 긋는 게 더 어렵던가요? 네, 맞습니다. 느리게 긋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연습해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텐데 이 8초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손에 안정된 힘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매끈한 반듯한 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손의 필력이 훨씬 더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천천히 긋기를 하면 내 손의 필력이 최대치로 큰 폭으로 늘어나게 돼요. 이 긴 선을 쭉쭉 길게 차고 나가는 안정된 힘이 우리가 작은 글씨를 쓸 때도 그대로 함축돼서 짧은 요 획 하나하나에 글씨에 그대로 담기기 때문에 글씨가 선이 명확해지고 깔끔하고 반듯하게 써집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글씨는 제각각 다 달라도 못 쓴 글씨들은 보면 묘하게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글씨들이 보시면 획이 엉성하고 흐릿하고 선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글씨를 못 쓰시는 게 아니라 손에 글씨를 쓸 수 있는 기본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긋기로 필력을 강화시키는데 처음엔 쉬운 거부터 빠르게 긋는 게 좀 더 쉽다 그랬죠. 빠르게 긋기부터 해서 이게 점차 익숙해지면 난이도 있는 천천히 난이도 있는 천천히 긋기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편하게 연습을 하시고요. 다음 짧은 선 긋기는 이 긴 선 긋기로 최대치로 늘어난 필력을 이제 좀 더 짧은 선으로 함축시켜서 담아내는 훈련이에요. 우리 교재에 40페이지에 보시면 도형 긋기가 나오죠. 이 짧은 선 긋기는 교재에 연습 공간은 따로 없어요. 원래 하나하나 다 제가 연습 공간까지 넣어드렸는데 출판사에서 책 만드실 때 이 한 권의 책에 들어갈 내용이 분량이 너무 많다고 하셔서 최대한 빼라고 하셔서 하는 수 없이 제가 뺐어요. 근데 간단합니다. 이 A4지에 사각형을 하나 손으로 이렇게 대충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짧은 선 긋기를 하시면 돼요. 대충도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자를 대고 이렇게 반듯하게 그리셔도 됩니다. 짧은 선을 긋는데 가로 긋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하고 계시죠? 이 공간을 2등분을 해서 나누는 선을 정 가운데에 그어줍니다. 네, 여기까지 다 그으셨죠? 이 긋는 속도는 내가 반듯하게 그을 수 있는 정도 속도로, 내가 편한 속도로 그어주시면 돼요. 너무 일부러 빠르게 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느리게도 아니고 편한 속도로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공간을 두 개로 똑같이 2등분 했으니까 이제 이 위의 공간도 똑같이 2등분이 되게 눈대중으로 정 가운데 두 번째 선을 그어줍니다. 최대한 반듯하게. 긴 선 긋기를 해서 짧은 선은 훨씬 긋기도 편하실 거예요. 아래도 똑같이 공간을 위아래 나눠서 짧은 선을 그어줍니다. 어때요? 이 짧은 선 긋기를 지금 해보시니까 손 말고 또 뭐를 많이 쓰게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눈이에요. 글씨는 눈으로 쓴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한 말이라 아마 오늘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글씨는 공간을 나누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이런 공간에 리을을 쓴다 그러면 정 가운데에 이렇게 맞춰서 공간감이 비슷하게, 또 치읓도 마찬가지예요.
획을 긋고 났을 때 여기, 여기, 여기 공간의 크기가 비슷하도록 이 공간을 잘 나눠야 글씨가 균형 있게 예쁘게 써지거든요. 그만큼 눈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바늘과 실처럼 눈으로 먼저 위치를 잡고 그리고 나서 손으로 쓰고 또 눈이 먼저 가고 이어서 손이 뒤를 따라가야 글씨가 제대로 써집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는 글씨만 쓰면 자꾸만 빨리 쓰게 돼요. 급하게 써져서 글씨가 더 못생겨져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손으로만 글씨를 써서 그래요. 글씨는 눈 60, 손 40입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긋고 또 공간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긋고 이게 착착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속도가 빨라져도 글씨를 빨리 써도 차분하게 집중해서 쓰게 되고 반듯한 글씨가 나옵니다. 이 짧은 선 긋기가 손의 필력과 동시에 바로 이 눈 60, 손 40 습관을 기르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연습하실 때 그냥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채워 내려가시면 안 돼요. 공간을 균등하게 나누는 연습이라는 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보면 글씨를 잘 쓰려면 선긋기부터 해야 된다니까 너도 나도 선긋기를 그냥 하시거든요. 너무 재미없어요. 힘만 들고 초등학교 처음 입학한 것도 아니고 무슨 도형을 이렇게 그리고 이딴 걸 이런 걸 왜 해야 되는지. 근데 이유를 이제 알고 원리를 알고 그 원리대로 방법대로 제대로 연습을 하시면 연습이 달라지고 이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로도 똑같아요. 똑같이 도형의 정가운데 이등분을 하고요. 그 다음 또 공간을 눈으로 보고 나누어서 손이 따라가서 선을 내려주고요. 또 이 공간을 2등분으로 눈으로 위치를 잡고 손이 따라가서 선을 그어줍니다. 다시 또 이 하나의 공간을 2등분으로 공간을 나누는 연습, 공간을 나눠주죠. 눈으로 위치를 잡고 손으로 내려줍니다. 틀려도 조금 공간이 달라지고 틀려도 상관없어요. 자신 있게, 잘 안 돼도 자신 있게 연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대각선 긋기를 해볼게요. 네, 도형을 먼저 그려놓고 우리가 지읒, 치읒, 시옷 이런 거 쓰실 때 보면 이 공간감을 갖게 쓰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45도로 획이 벌어지게 되죠. 이 감을 기르는 연습이에요.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 정확하게 45도를 나누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눈으로 정중간 공간을 2등분해서 선을 내려주고요. 또 이 공간도 마찬가지로 절반 공간을 똑같은 느낌이 나도록 나눠줍니다. 그 다음 또 이 공간을 이어서 절반으로 나눠주고요. 또 눈으로 위치를 잡고 손으로 내려서 나눠줍니다. 이렇게 해서 연습 요령이 책에 다 나와 있고요. 원을 그리고 나서 정가운데가 중심이면 여기에 절반, 공간을 절반으로 나눠서 중간에 공간을 나누기 위한 중간원을 그려줍니다. 틀려도 자신있게, 삐뚤거려도 자신있게 그으시면 돼요. 또 이 공간을 절반으로 나눠서 채워주고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가로 세로 긋기와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또 이 공간 2분의 1로 나눠서 이렇게 그래서 원을 그리시고 나면 이제 네모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고요. 세모도
세모 긋기까지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연습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그러면 이걸 오늘부터 실제로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나가야 되는지 이 훈련법이 진짜 중요한데요. 하루 5분 훈련법으로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1일차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 선긋기를 처음에 하시면 긴 선긋기도 짧은 선긋기도 처음엔 진짜 잘 안 되거든요. 막 삐뚤어지고 그러니까 잘 될 때까지 한 번에 왕창 몇 시간씩 선긋기만 막 하시고 그리고 나선 지겨워지거든요. 한참 있다 한 2번 더 하고 그리고 바로 정자체 글씨 쓰기로 건너뛰어 버리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손에 밥을 주는 건데 밥을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어야지 한꺼번에 왕창 한 달치 먹고 굶어버리면 안 되죠. 5분 훈련법 아주 간단합니다. 그날 글씨 연습하기 전에 5분만 손을 풀어주는 운동을 선긋기로 하시는 거예요. 첫날은 긴 선긋기를 가로로 5번, 다음 긴 선긋기를 세로로 5번, 그 다음 긴 선긋기 대각선 양방향으로 또 똑같이 5번씩이에요. 양방향으로 네,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첫날 오늘은 여기다 짧은 선긋기는 가로만 하시는 거예요. 좀 더 짧은 선에 늘어난 필력을 함축시키고요. 눈으로 공간을 나누는 작업,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가 한 세트 하루치예요. 그 다음 내일은 똑같이 긴 선긋기 가로 5번, 긴 선긋기 세로 5번, 대각선 양방향 5번. 요 기본에다가 짧은 선긋기는 이번에는 이제 세로만. 2번째 날에는 세로만. 중간에 눈으로 위치 잡고 손으로 선을 내리고요. 눈으로 공간 나누고 선 내리고. 네, 여기까지가 한 세트. 5분, 10분이면 금방 해요. 그 다음 이제 3일차. 모레에는 요 기본 똑같이 가로, 세로, 대각선, 긴 선긋기에다가 그 다음 날은 짧은 선긋기는 대각선으로 짧은 선긋기. 네, 요렇게. 그럼 그 다음 날은 이제 기본 긴 선긋기에 플러스 짧은 선긋기는 원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긴 선긋기, 가로, 세로, 대각선 기본에 짧은 선긋기는 로테이션으로 하나씩만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5분이면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글씨 연습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매일 또는 못해도 일주일에 3번만 꾸준히 하세요. 이 5분 훈련법으로 제대로 연습하시면 열흘만 하셔도 벌써 글씨 쓰는데 손의 느낌이 달라지고요. 한 달, 2달이면 똑같이 글씨 연습을 해도 글씨 느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게 됩니다. 손의 기본기가 짱짱해지니까 글씨도 편안하게 잘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이 5분 훈련법
간단하죠? 쉬워요. 꼭 실행하셔서 항상 보면 꾸준히 하는 게 어렵지 한 번 하는 건 쉽거든요. 여러분도 놀라운 변화를 똑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 이제 수업 시간 전까지 오늘 여러분들 함께 연습한 이 5분 훈련법대로 하루 일과 마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매일 5분씩만 하시는 거예요. 요게 숙제입니다. 오늘 수업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 손글씨 기초 과정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직선책 연습에서 다시 뵐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